요즘 들어 그리스에서는 새삼 한국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한국은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고 그리스는 유로 대회에서 우승하지 않았냐며 축구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나라로 평가하던 걸 넘어서 이제는 진지하게 한국의 모든 걸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이 그리스와 이렇게나 공통점이 많았냐며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리스 정책권자들이 뜬금없이 그리스 국가기관과 공기업들에게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기 멀리 있는 한국이라며 직원들에게 혁신을 지시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천국이던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이 사람들을 대량 해고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느껴진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까지는 평범하게 다녔고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죠. 공부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졸업 후에 운 좋게 국가교통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주변에서는 부럽다고들 했어요. 그리스에서는 아직도 공기업이 안정된 직장으로 여겨지거든요. 제가 일하던 부서는 전국 고속도로, 철도,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부서였어요. 한마디로 교통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걸 다루는 곳이었죠. 서류 속 숫자와 도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바꾸는 일이라 나름 책임감도 느꼈어요. 현장에서 뛰고 그걸 보고서로 풀어내는 일, 그리고 다음 정책을 제안하는 일, 흔히 공기업에서 할 법한 그런 일들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자부심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고대 유적이 있고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자부심도 강하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업무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살아오며 느낀 점들을 보면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2011년에도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었죠. 그리스가 금융적으로 망한다는 소리도 있었고 실업률은 하늘을 찔렀고 거리에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어요. 물론 과거의 영광은 남아있었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만 해도 정말 대단했다고 말하죠. 그때는 진짜로 부유하고 활기찼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 영광이 다 무색할 만큼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기업 내부에 공식 지시가 내려왔어요. 향후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한국을 벤치마킹하라.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한국이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아니라니. 사실 좀 황당했어요. 아시아 쪽 나라들은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그런데 한국을 배우라니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이긴 했죠. 하지만 일은 일이라서 무조건 해야 했어요. 특히 제가 있는 부서는 그 정책의 최전선에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보고서도 쓰고 정책 제안서도 제출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모으고 논문도 찾아보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챙겨봤죠.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한국은 유교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강국이 되어 있었어요. 경복궁 같은 전통 건축물이 그냥 관광지만이 아니라 VR로 세계 어디서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한옥, 한복, 심지어 한국 음식까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풀어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왜 정책 결정권자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으라고 했는지 말이죠. 한국은 우리 그리스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었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 배워야 하는 나라였어요. 과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당연히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다소 황당하다고 느꼈던 한국을 배우라는 지시,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의 호소문 아래 그리스의 역사가 담긴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를 더 사명감에 불타게 했는데요. 20년 전 올림픽을 열던 때만 해도 우리는 부자였어요. 아테네의 밤거리는 활기로 가득했고 지중해 연안 도시들은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누가 봐도 아름답고 빛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영광만 남아있어요. 화려했던 건물들은 점점 낡아가고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도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훌륭하지만 그 이름만으로는 지금을 살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흥을 하기 위해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는 말? 저는 그 이야기에 감명받아 사명감이 불타는 채로 한국을 배워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건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어요. 기술, 경제, 인프라 같은 것들이야 당연히 눈에 띌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 크게 남은 건 한국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 사람들이 의외로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료를 읽다 보면 종종 그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한국인은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하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지만 마음을 열면 깊은 인연을 맺는다.
그걸 보면서 피식 웃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그리스도 똑같잖아요. 그리스 사람들도 처음 만나면 딱딱하고 경계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때로는 거리감을 두기도 하죠. 하지만 한번 인연을 맺고 나면 끝없이 베풀고 가족처럼 대하려고 해요.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를 알게 되었을 때 신기하다고 좀 비슷하다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던 거죠. 다만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게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이더라고요. 차이점이라면 그리스에서는 정이 조금 더 겉으로 드러나긴 하죠. 적극적으로 포옹하고 웃고 크게 이야기하고 그런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한국은 그 따뜻함이 말보다 행동 속에, 소리보다 공기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된 뒤로 저는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 롤모델로만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기술이나 시스템만 훌륭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한국이야말로 그리스가 다시 배우고 따라가야 할 롤모델일지도 모른다는 그 말들을 공감하게 되었죠. 단지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까지 함께 지켜낸 나라. 그런 나라라면 우리는 마음 놓고 존경해도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료조사도 철저하게 준비한 채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공항부터 그랬어요. 복잡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동선 하나하나가 마치 미리 설계된 것처럼 매끄러웠어요.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고 직원들은 빠르지만 친절했어요. 그리스에서는 공항에 도착하면 줄을 서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게 일상이라는 외국인들의 평가가 당연하다시피 여겨졌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혼란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을 가지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다는 명성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홍보용이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이 송두리째 뒤집혔어요. 우선 공항공사 사무실은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으며 각 부서마다 역할이 명확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공항의 모든 구역의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비행기 착륙 시간, 탑승 수속 상태, 수화물 이동, 주차장 혼잡도, 보안 검색 흐름까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체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걸 처음 봤을 때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수많은 영어로 된 후기들을 보면 한국에선 입국 심사 시 줄이 밀리면 어쩜 그렇게 재빨리 직원들이 충원되는지, 다른 나라 공항은 대체 왜 이렇게 안 하냐며 한국에 입국할 때부터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는 후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냥 눈으로 대충 보기에 승객들이 너무 많다 싶으면 쉬고 있는 다른 직원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쉬는 시간에 동료를 불러내기 미안이니까 느리더라도 입국 심사를 천천히 하거나 그렇게 체계 없이 아무렇게나 해왔던 거죠. 또 하나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시간 대응팀이었어요. 공항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몇 분 안에 정확한 위치와 상황이 보고되고 바로 대응팀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24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운영체계, 안전, 보안, 수속, 탑승, 수화물까지 모든 과정을 매 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기도 전에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우리는 공항 하나 통과하는데도 서류를 잃어버리고 줄이 꼬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직원 찾아 산만리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건 그걸 운용하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공항공사 직원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맡은 분야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보이면 스스로 해결책을 고민했어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일하고 있었어요. 공항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과 비행기만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책임감 위에 세워진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특히 담당자가 설명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괜히 울컥했어요. 어떤 타이틀도 명성도 스스로 매일 쌓아 올리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계 최고라는 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매일 다시 최고가 되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리스가 공무원을 너무 많이 채용하고 그걸로 경기부양을 했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이 너무 한가해서 누가 놀고 있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누구도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저 사람도 노니까 나도 놀아야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낮잠을 자는 건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고 자는 거니까 나도 다 해놓고 자야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사명감은 사라지고 책임감도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졌던 거죠. 그게 그리스의 위기를 초래했던 요인 중 하나인데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부럽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까? 이걸 단순히 돈과 기술의 차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한국은 분명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던 거죠. 그건 아마 사람들이 스스로 시스템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였어요. 공항이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걸 보고 나는 이 나라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단순히 인천공항만 보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국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체계와 철학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깊이 배우고 가겠다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일정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지하철 시스템을 배울 때도 그냥 편리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환승동선이 이렇게 짧게 짜여 있는지, 왜 승강장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사람들의 시간과 안전을 어떻게 배려하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대중교통 앱을 분석할 때는 사용자의 손에 맞춘 인터페이스에 감탄했었고, 길찾기, 요금 확인, 환승 경로까지 몇 번의 터치만으로 모든 정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또한 병원 시스템을 배울 때는 접수부터 진료, 처방전까지 이어지는 빠른 흐름에 놀랐어요. 긴 대기줄과 복잡한 서류를 당연하게 여기던 제게 이건 거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하나같이 사람을 위해 설계된 구조였죠. 빠름을 위한 빠름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한 빠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감동했던 건 이 모든 시스템이 단지 위에서 명령한 결과가 아니라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유지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양심적으로 줄을 서는 것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도, 누가 쳐다보지 않더라고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도 모두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돈으로만, 기술로만 되는 일이 아니구나. 문화가 바뀌어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비로소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구나. 그리고 한국은 그걸 해낸 나라였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이 시스템 전체를 우리 그리스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이런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한국에서 보내는 매일매일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한 시간으로 삼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의외로 놀란 건 뜻밖의 것들이었는데요. 바로 식탁이었죠. 처음 한국 식당에 갔을 때 테이블에 작은 그릇들이 한가득 올라오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고기 요리를 시켰는데 함께 나온 건 반찬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작은 접시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다르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걸 함께 나눠 먹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고향 생각이 났죠. 우리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식탁 위에 큰 요리가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매제 문화, 그게 거의 비슷했어요. 작은 접시에 여러 가지 요리를 조금씩 담아놓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먹어요.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식탁, 모두의 음식이 되는 거죠. 한국도 똑같았어요. 각자의 접시를 따로 나누지 않고 가운데 놓인 반찬을 함께 집어먹고 먹다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반찬을 권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서 처음엔 조금 당황하다가 금세 따뜻해졌어요. 그걸 느꼈을 때 속으로 조금 웃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대륙에 살고 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삶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나 비슷했구나 하고요. 그래서였을까요? 한국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어요.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대신 조용히 밥을 먹고 반찬을 나누고 가끔 작은 미소를 주고받는 그 시간들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포근했어요. 그리스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항상 식탁이었어요. 가족과 친구가 함께 모여 매제를 나누고 빵을 찢어 먹고 와인 한 잔을 돌리며 웃던 시간들.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주를 나누고 삼겹살을 구워서 각자의 밥그릇에 올려주기도 하는 게 비슷했으니까요.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우리가 닮은 모습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괜히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번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만 담고 싶은 나라가 아니다. 마음을 나누는 방식에서도 우리가 정말 담고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구나. 이걸 그리스에도 가져가고 싶다. 무작정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에 맞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다듬어서 말이에요. 식탁에서 반찬을 나누는 문화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전통은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그걸 현대사회에 맞게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과거를 버리지 않고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조심스럽게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우는 모든 걸
하나하나 기록하고 정리해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 꼭 제안해보자고.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공공 시스템을 어떻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기계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한국이 성공한 이유였고, 그게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보낸 하루하루를 그리스의 내일을 위한 준비로 삼기로 했어요. 그 생각을 품고 난 뒤로 배워야 할 것도 많았고, 아직 먼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지낸 시간들은 제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주어진 임무로 시작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들은 제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이렇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과 그리스가 이렇게 닮아 있다는 사실, 한국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는지, 어떻게 빠름과 따뜻함을 함께 품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한국처럼 우리만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